リン、私の着替えだけど。ようやく。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리뷰 채널 표엔입니다. 오늘은 꽤 흥미로운 소재의 판타지 애니메이션을 준비해봤는데요. 간단히 세계관을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과학기술이 발달한 제국과 성령이라는 마법과도 같은 힘을 사용하는 황청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국은 마법과 같은 힘을 쓰는 황청을 마녀라고 지칭하고 황청 역시 그런 제국을 적대한 채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주인공 이스카는 적군인 황청의 포로를 무단으로 풀어주게 되죠. 제 아무리 제국의 정예병인 사도성이라도 감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제국은 다시 그를 찾게 되는데요. 그가 최연소 나이에 사도성에 오른 천재 중의 천재였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 이런 인재를 감옥에서 썩히는 게 아깝다고 생각해서인지 임무를 완수하면 투옥 생활을 끝내게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스카는 빙화의 마녀라는 강력한 성령술사가 있는 전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1년 만에 만난 옛 동료들과 주변을 둘러보던 중 매복을 당하고 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빙화의 마녀가 나타납니다. 이스카도 빙화의 마녀 앨리스도 서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해서 당황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공주님만 있기를. 놀랍게도 이 둘은 서로 적이었지만 전쟁을 평화롭게 끝내겠다는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스카의 동료가 지원과 함께 돌아오자 앨리스가 자리를 뜨며 상황이 흐지부지 마무리가 되는데요. 반드시 처단해야 할 적인 앨리스가 자신과 같은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에 머리가 복잡해진 이스카는 잠시 중립도시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는 앨리스 역시 마찬가지였는지 둘은 극장에서 마주치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중립도시에서 싸울 수는 없었기에 이들을 헤어지나 싶었지만 どうぞこちらへ。ありがとう。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게 운명이 아니라면 뭐란 말인가. 함께 봤던 오페라 역시 제국과 황청의 금단의 사랑이었으니 상황은 더욱더 묘해지고 있었습니다. パンとズッキーニの生クリームパスタ。食後は紅茶で砂糖を一つお願いします。 그리고 다음날 오늘이야말로 제대로 쉬어보자는 무슨 진짜 운명이 아닌가 싶은 그들이었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을 느꼈지. 하지만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제국에선 이스카에게 빙화의 마녀를 구속해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이스카는 앨리스를 만나 역으로 영입 제안을 받게 되네요. 私の部下になりなさい。 당연히 이를 거절하는 이스카. 그러나 얘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무언가가 그들을 습격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정체는 바로 대마녀 네뷸리스. 강력한 성령술사인 순혈, 왕족의 일대라고 할 수 있는 그녀는 100년 전 제국을 불바다로 만든 장본인이었죠. 어떻게 봉인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성령을 다루는 이스카의 성검에 반응해 다시 깨어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황청 측인 앨리스가 적화 통일을 외치는 그녀에게 반기를 들며 이스카와 합세한 끝에 가까스로 그녀를 다시 봉인하는 데 성공합니다. 네뷸리스의 부활이라는 대이벤트 덕분에 앨리스를 구속하라는 명령은 흐지부지 됐지만 이번엔 볼텍스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강력한 성령이 마구 분출되며 여기에 성령술사가 접근한다면 네뷸리스와 같은 대마녀가 다시 탄생할 가능성이 높았기에 제국도 황청도 이곳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볼텍스를 찾은 것도 좋았고 갑작스레 등장한 수녀를 물리치는 것까지도 좋았지만 그의 동료 미스미스가 볼텍스로 떨어지고 맙니다. 다행히 이스카를 뒤쫓아온 앨리스가 그들을 도와주며 탈출에는 성공하지만 정말 극악의 확률을 뚫고 볼텍스에서 성령과 접속한 미스미스. 덕분에 성령술사의 표식이라 할 수 있는 성문이 새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국이 그토록 혐오하는 마녀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선 이스카와 동료들은 이 사실을 숨기기로 합니다. 일단 시간을 벌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보기로 하는데요. 잠시 머리도 식힐 겸 다시 중립도시로 온 일행. 거기서 또 운명인 것 마냥 앨리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이스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앨리스의 시녀 린이 수면제를 탄 음료를 그에게 건네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저기 건넨 음료수를 마시더니 바로 숙면에 들어갑니다. 앨리스는 물론이고 수작을 부린 린마저 당황하지만 이참에 납치를 하기로 한 그들. そこでこれ。 제국은 이스카를 구하기 위해 위장 성문을 몸에 새긴 후 황청으로 잠입을 시도합니다. ねえリン、私の着替えだけど。
이스카는 포로라고 한다면 사랑의 포로가 아닌가 싶은 대우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 정도면 오히려 안 구하는 게 그를 위한 것 같지만 ようやく胸の模様 이미 작전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어째선지 그가 있는 호텔이 아니라 정말 감옥 같은 곳으로 향하는 제국군. 사실 이스카는 뒷전이었고 이 감옥에 갇혀있는 초월의 마인 셀리저를 포섭하기 위한 작전이었던 것. 어디로 튈지 모르는 셀리저를 막기 위해 앨리스와 린이 나서는데요. 이때 앨리스의 배려로 자유의 몸이 된 이스카였지만 당연히 그녀를 구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모든 종류의 성령을 흡수할 수 있는 셀리저, 가히 성령술사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를 막아선이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사랑의 힘 앞에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간만에 재밌는 녀석이 등장했구만. 같은 대사를 치며 퇴장하는 셀리저. 이스카는 무사히 동료와 합류해 제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장용으로 찍은 성문이 사라지며 미스미스의 찐 성문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부각되는데요. 大問題です。皆様の勤務記録を拝見しました。働きすぎです。 다행히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연일 달성한 그들에게 60일이라는 긴 휴가가 주어집니다. 덕분에 중립도시로 바캉스를 가서 제국의 눈을 피할 시간을 얻은 그들. 그러나 그런 그들이 미행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이스카가 1년 전 탈옥시켜줬던 마녀, 황청의 3왕녀이자 2왕녀인 앨리스의 동생 시스벨이었습니다. 이스카 역시 이 소녀를 풀어줄 때만 해도 순혈이자 본성의 3왕녀일 줄은 몰랐는데요. 그런 그녀에게 대뜸 자신의 호위가 되어달라는 말을 듣자 놀라지 않는 게 이상했습니다. 당연히 앨리스의 제안도 거절했는데 들어줄 리가 없겠죠. 그러나 그녀의 이어진 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엿볼 수 있는 아주 드문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알아본 결과 놀랍게도 같은 순혈 중에 반란을 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현 여왕이 죽으면 결국 제국과의 전면전이 일어날 것이고 이는 이스카도 그녀도 원하지 않는 결과였죠. 그래서 이걸 어째야 하나 고민하던 중 시스벨이 홀로 이스카에게 접선한 것을 눈치챈 제국이 그녀를 포획하기 위한 특수병기를 보냅니다. 게다가 황청에선 시스벨이 제국과 내통하는 게 아니냐라며 그녀를 처단하기 위해 들이닥친 상황. 다행히 이스카의 동료들이 도와주며 황청의 자객들은 물러서게 되지만 제국에서 온 선멸병기가 문제였습니다. 딱 봐도 무식하게 강해 보이는 이 병기는 여러 차례 형태를 바꾸더니 그녀는 시스벨을 흡수해버립니다. 그러나 시스벨이 홀로 움직인 것을 보고 미심쩍어 미행을 하고 있던 앨리스가 이를 발견, 이스카와 합류하며 병기를 부수게 되죠. 그렇게 또 한 번 사랑의 힘으로 위기를 넘어선 그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들은 대립 중인 적군이었고 다음을 약속할 수는 없었지만 또다시 만날 운명을 기대하며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애니 너와 나의 최후의 전장 혹은 세계가 시작되는 성전, 줄여서 키미세는 과학의 제국과 마법의 황청, 그리고 그 속에서 대립한 인물들의 금단의 사랑 같은 걸 다룬 꽤 흥미로운 소재의 판타지 애니메이션입니다. 나름 탄탄하다고 할 수 있는 원작에 비해 너무 많은 부분이 생략되면서 아쉬움이 컸던 작품이었는데요. 그렇지만 그만큼 준수한 작화와 캐릭터 디자인, 흔하지 않은 설정으로 인해 저는 꽤나 재밌게 봤던 작품입니다. 한 줄 평! 실버링크가 실버링크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모르겠고 다음에도 이 야물딱진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표현이었습니다. でもここは中立都市よ。休戦でしょ。ねえ。アリス様。